오늘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했죠. 겁나게 칭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출마 선언한 장면인데, 추미애 장관의 이 캐치프레이드가 사람이 높은 세상이죠. 사람이 높은 세상. 조금 더 길게 풀면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 강국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셨고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면은 추미애 장관의 출마 선언 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읽어보시는데 실제로 동영상으로 직접 생방송으로 보면 약간 피가 끓어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 자체가 사실은 남북 평화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그거랑 상당히 연관성 있는 당대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파주 헤이리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길 땅길을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추미애 하면 윤석열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그림 그렸던 큰 정치인이세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윤석열과의 대척점에만 추미애를 기억하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최초로 임기를 채운 당대표, 여성 당대표 이런 이정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검찰개혁이 아닌 다른 아젠다에 굉장히 능숙한 분이세요. 그 의미도 저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측에 대해서 먼저 대화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시그널을 보내기 2달 전에 추미애 그 당시 당대표가 선출돼 가지고 이제 당대표 수락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 나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먼저 북에 보냈을 때 그 화답으로 왔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4.27 남북 그 정상회담 이게 추미애 장관의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4.27 그 정상회담이 워낙 이게 그 그림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들여다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남북 평화 관련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정권 바뀌면 완전 뒤집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이명박이 보여줬잖아요. 천안함 사건 핑계로 오이사 조치하고 남북 관계 완전 절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나 남북 평화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 전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방송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 이야기예요. 제가 울컥했던 건 이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여기 가로 열고 그런 게 들어있겠죠. 문 대통령이 노력했지만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천조를 육박하게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현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추미애 장관 그 출마 선언문 보면서 그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가 내세웠던 정책이 떠올랐는데 그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책 듣고 엄청 진짜 빡이 쳤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3만 불 중반대잖아요. 3만 5천 불, 6천 불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연소득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씩 다 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연소득 4천만 원, 1억씩 벌고 있겠죠. 근데 연소득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수두룩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불 달성한들 그 사람들이 4만 불 된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간다는 것보다는 뒤처진 사람이 누구 있는지 돌아보고 같이 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 맨 앞에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연설문 중간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칭찬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요즘 그 주장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당다워야 돼요. 민주당스러워야 된다고. 벌써 보수화되거나 기득권화되면 안 됩니다. 최문순 지사가 인터뷰하고 가면서 한 말이었어요. 민주당이 귀족화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저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잘 사는 나라 이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일부 계층들이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올라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1년에 몇십만 원 내는 걸 깎아주겠다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겠냐고요. 최소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결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은 뭐냐면 기재부 쪼는 거예요. 예. 기재부 쪼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국가부채라도 늘려가지고 그걸 도웁시다라고 그 결안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 결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해결책으로 첫 번째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이거고요. 여기는 이제 토지 부동산 이야기 같은 게 나오고 두 번째가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관련 권력 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 이게 이제 검찰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 효과를 제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 아마 이게 코로나 시대에 그 두텁게 지원해주는 건 그거 해야 되지만 예. 보편적 복지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고. 네 번째는 획기적인 교육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요건데 다섯 번째는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는 느낌이 좀 와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출마 선언으로 울컥했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출마 선언 이것만 읽었는데도 이것만 들었는데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홍수 속에 그 쓰레기 같은 기사 홍수 속에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읽으면 스트레스만 받다가 아 그래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 이런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었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상 민주당 다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선언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하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 촛불 시민이 계셨기에 검찰 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정말 빠르게 이렇게 보수화되거나 귀족화되는 거 이건 민주당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은 그게 180석이든 정권을 연장하든 상관없이 부단히 기득권과 싸워서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을 아울러야 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란 말이죠. 잘못되어 있고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근데 국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이제는 협치합시다.
여기에 동화되면 딱 그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제가 감동적이었던 말이 검찰 개혁도 여기서 마무리를 못하면 반민특위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한 짓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검찰로부터 검수완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또다시 살아납니다. 윤석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래 전제를 깔고 보다 보니까 이게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을 해내는 어떤 그런 사고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차라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요즘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게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자리처럼 보인다는 게 나만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지키고 싸우려고 하는 그 대상이 국민의 권리, 국민의 재산, 국민의 이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계파를 대신해서 싸우려고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추미애 장관의 이 출마 선언문이 좀 슬프게 다가온 거예요. 정말 자기 이익 바라지 않고 자기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가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걸 다 지금 감내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속으로는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한테 그렇게 큰 모욕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문에 민주당이여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 거기서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우리는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특정 주자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지를 이 문구를 보고 깨달았어요. 민주당스럽지가 않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허명뿐인 경력과 어떤 위치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냐.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한 명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출마 선언 하기도 전에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3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근데 추미애는요 그냥 볼 수 있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돼서 대구 출신 세탁소집 딸로 시작해가지고 판사하고 있다가 민주당에 왔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잠시 헤어지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봉화마을 가가지고 그 돌 무덤 위에서 흐느끼는 모습 보면요. 사람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당대표가 됩니다. 한때는 반노였던 추미애가 수도 없이 많은 반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문 대통령을 가장 지키는 홍위병 같은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를 이룩해내요. 다시 여성 대표로서 촛불을 이끌고 그때 그 계엄 이 문건 미리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당대표였던 사람이 일개 장관으로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비견할 수 있는 거냐면 당선이 불가능한데 부산에 출마를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민들한테 마음의 빚을 줬잖아.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을 열심히 해가지고 검찰한테 딱 그거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니들의 상관이야. 검찰총장이 아니고. 그거 검찰개혁 여러 가지를 하고 나왔죠. 근데 저번에 민주당 조선 뭣도 모르는 것들 추미애 조국 털고 가자는 소리 해버렸잖아요. 예. 그때 추미애 장관이 알아 누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안 가도 되는 자리를 그 정도 중량이 되는 사람이 가야 개혁될 것 같아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 있기에 보름 이상 한 달 가까이 고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돌아왔을 때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추미애를 털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었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습니까? 우리 결과 딱 맞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아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인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했을 때 손수건으로 다리. 무릎을 묶어 놓으셨던 것, 고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또 추미애 전 장관님의 정신력이 아닐까, 좀 돋보이는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 진짜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과거의 관행에 그 묶이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1년은 국회라는 그 공간의 시스템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리버리한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총선 끝나고 이렇게 재보궐 끝나고 나서 대도 안 한 그 성명 발표한 거, 그것도 실수라고 봐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국회라는 시스템을 1년이라는 이 주기를 하나 돌아보지 않고서는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해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어리버리한 거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차부터는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게 선배 의원에 대한 존경 때문에 무슨 국회 내부의 관행 때문에 못했다, 이거 다 개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혁파하라고 초선 의원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배들 했던 거 다 물려받아가지고 양반놀이 할 것 같으면 왜 국회의원 합니까? 각자 하던 일 그냥 계속 잘하면 되지. 그래서 빠른 귀족화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 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뭐 어떻게 국회의원 된 거야? 라고 느껴지는 비례도 많고 많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님이 이거는 당내 사정을 정말 잘 아는 분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한테는 뭔가 빚 갚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미안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초를 겪고 가족들까지 조국 장관처럼 아주 비슷하게. 근데 그거를 추미애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두 가지밖에 없었겠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거나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 자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검찰총장 밑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거나 그런 분들 꽤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거의 존재감 없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추미애 같은 이런 인물들이 개혁해낸 것을 나중에 그런 국회의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 판으로 돌아오면 그런 거예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뭔가 대통령 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예. 뭐 시원시원하게 일해주니까.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민주당스러운 후보 하나 나온 겁니다. 캐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후보로 나오시겠다는 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스럽다라고 불릴 만한 분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거기다가 최문순 정도? 이분들 상당히 좀 결이 약간 민주당스럽고 나머지 분들은 뭐 협치 주장하시는 분이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난 내가 봤을 때는 경선판이 훨씬 더 재밌어진 거죠. 왜냐면 뭐 아니면 되고 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 중에 뭔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 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죠. 추미애 장관이 최소 2등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지금 현재 네. 분위기로는. 2등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요. 예. 당원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좋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예. 거는. 그게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 이게 아니라 이 네. 사람도 좋고 이 저 사람도 사람도 좋고 좋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파이가 커진 게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거기다 최근 들어서 2등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거 말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면. 근데 당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 같은 경우는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등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1등이거든요. 그렇죠. 자, 추미애 장관님 힘내시고요. 뭔가 누가 그 댓글 중에 제일 그 무릎을 쳤던 게 추미애는 전생에 내 여자친구였다. 사랑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수백 개가 달려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싸우시면 그만큼 아는 사람들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 잘하셨고요. 다음 주 초에 추미애 장관 인터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